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팅 앱 UI 디자인 두 번째 강좌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가급적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시고 최신 버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플러터 플러그인 역시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각자 코딩을 하시기 때문에 제 강좌를 따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힌트 텍스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힌트 스타일은 폰트 사이즈는 14, 색상은 팔레트에서 텍스트 컬러 1을 사용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텍스트 필드 폭이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이 폭을 줄이려면 컨텐트 패딩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컨텐트 패딩을 불러와서 엣지 인센트 올 속성으로 10을 주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적당하게 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컨텐트 패딩 기능은 텍스트 필드를 만들 때 종종 자주 사용되므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텍스트 폼 필드가 메뉴의 밑줄과 너무 붙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즈드 박스 위젯 등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컨테이너 안에 텍스트 폼 필드를 만들었으므로 컨테이너에 간단하게 마진 값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제가 곧바로 텍스트 폼 필드를 배치하지 않고 컨테이너 안에 배치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컨테이너에 엣지 인셋 온리 속성으로 탑 20 정도를 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텍스트 폼 필드를 만들었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기 위한 나머지 텍스트 폼 필드도 똑같은 구조이므로 이 첫 번째 텍스트 폼 필드를 복사해서 2번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텍스트 폼 필드를 잘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이제 2번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처럼 잘 적용이 되었고요. 다만 텍스트 폼 필드 간에 간격이 너무 붙어 있습니다. 사이즈드 박스 위젯으로 텍스트 폼 필드 간의 간격을 조금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단에 원형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버튼을 배치해야 하므로 포지션드 위젯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헷갈릴 수 있으니 먼저 작업했던 두 개의 포지션드 위젯을 압축시켜 놓겠습니다. 훨씬 코드가 간결해졌고요. 첫 번째 포지션드 위젯은 배경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포지션드 위젯은 텍스트 폼 필드를 위한 것이니 간단하게 메모를 남겨두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강좌는 시간이 좀 길어져도 최대한 UI 디자인 과정을 세세히 보여드리고 있으며 코드 리팩토링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 것 그대로의 코딩을 보여드릴 예정이며 추후 기본적인 기능이 완성되었을 때 특히 텍스트 폼 필드 관련해서 스스로 코드 리팩토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이며 좀 더 코드를 가독성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포지션드 위젯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큰 틀에서 이 스택 위젯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정리를 한 후에
먼저 컨테이너 하나를 불러오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컨테이너를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포지션드 위젯의 위치를 탑 10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컨테이너에는 하이트 90, 위드스 90을 주겠습니다. 이제 데코레이션 아규먼트를 가져와서 박스 데코레이션 위젯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로 주시고요. 볼더 레디어스의 둥글기는 50으로 주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컨테이너는 이렇게 동그란 원의 형태가 됩니다. 이제 이 원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지션드 위젯의 위치를 탑 430, 라이트 0, 레프트 0로 바꾸어 줍니다. 확인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했고요. 다만 원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포지션드 위젯의 위치를 시작점으로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공간을 모두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컨테이너 위젯을 센터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안에 그레디언트 처리된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컨테이너에서 데코레이션 아규먼트를 불러온 후에 박스 데코레이션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아규먼트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얼 그레디언트 위젯을 불러온 후에 컬러스 아규먼트를 가져옵니다. 명칭에서도 보듯이 그레디언트 색상은 보통 몇 가지 색상이 섞여서 만들어지므로 컬러스 아규먼트는 이처럼 리스트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렌지 컬러와 레드 컬러 두 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안쪽에 원형 버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위 컨테이너에 패딩 값을 주겠습니다. 패딩 값은 엣지 인셋 올 속성으로 15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동그란 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볼더 레디우스의 둥글기를 30으로 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버튼에 그레디언트 방향을 지정해주기 위해서 Begin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Alignment Top Left를 주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하므로 End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Alignment Bottom Right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방향이 잘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쪽 원형 버튼에 드롭 섀도우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컨테이너 드롭 섀도우 효과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곧바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offset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offset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의 거리, 즉 버튼 그림자 효과가 가지는 버튼으로부터의 수직 수평거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offset을 불러온 후에 저는 이 값을 0과 1로 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혹시 offset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여기 두 수치를 바꾸어서 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잠시 코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버튼에 화살표 아이콘을 넣어주겠습니다. 컬러는 화이트로 해주겠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단에 텍스트와 구글 로그인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위해서 작성했던 포지션드 위젯을 압축시키고 한 번 더 포지션드 위젯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역시나 주석도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코드를 정리하고 이번에는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텍스트의 위치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탑 속성에 미디어 쿼리를 적용해서 하이트 속성으로 이번에는 스크린의 세로 길이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높이를 -125로 주겠습니다. 이제 포지션드 위젯이 가로 방향으로 전체 스크린을 차지할 수 있도록 라이트와 레프트 값을 0으로 주겠습니다. 예, 이제 컬럼 위젯을 불러오고 텍스트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해주고 확인을 해보면 예, 잘 자리를 잡았고요. 이번에는 텍스트 버튼 닷 아이콘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정리하고 우선 onPressed 메소드는 기본 형태만 만들어 주시고 버튼에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컬러는 화이트로 주고 미니멈 사이즈는 가로 155, 세로 40 픽셀을 주겠습니다. 이제 버튼 모양을 디자인해 주기 위해서 쉐이프 아규먼트를 불러오시고 라운디드 렉탱글 볼더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볼더 레디어스를 서큘러 2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팔레트에서 구글 컬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텍스트는 구글, 아이콘은 add 아이콘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예, 잘 적용이 되었고요. 다만 너무 간격이 텍스트와 좁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드 박스 위젯으로 텍스트와 약간의 간격을 주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예,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기본적인 사인업 스크린 디자인이 모두 끝났고요. 이제 로그인 스크린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듯이 로그인 스크린은 사인업 스크린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불리언 타입으로 선언해 두었던 is signup 스크린 변수를 활용해서 로그인과 사인업 스크린을 오갈 수 있게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이처럼 로그인 메뉴를 터치하면 로그인 페이지에 맞게 스크린이 재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여기 메인 컨테이너의 크기가 바뀌어야 할 것이고요. 여기 두 곳 텍스트 내용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작업했던 포지션드 위젯을 압축시키고 여기 배경 포지션드 위젯을 다시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to 여미챗을 로그인 메뉴를 터치했을 때 백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측을 하셨겠지만 이를 위해서 사망 조건 연산자를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is signup 스크린이 true일 때는 to 여미챗을, 아닐 때는 백이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예,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웰컴 다음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띄어쓰기를 한 칸 넣어 주겠습니다. 예,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is sign up 스크린이 true일 때에는 sign up to continue를 보여주고 false일 때에는 sign in to continue를 보여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텍스트는 해결되었고 로그인 스크린에 맞게 컨테이너 안에 텍스트 폼 필드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배경 포지션드 위젯을 다시 접어두고 텍스트 폼 필드 포지션드 위젯을 열겠습니다. 텍스트 폼 필드 위젯들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위젯으로 가서 여기에 inline if 조건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우리는 큰 틀에서 스택 위젯에서 불러온 컬럼 위젯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 위젯은 children으로 리스트를 가집니다. 우리는 배경, 텍스트 폼 필드, 전송 버튼, 구글 로그인을 위한 4개의 포지션드 위젯을 가지고 있고 이는 모두 컬럼 위젯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객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nline if를 사용해서 특정 요소에 어떤 예외적인 조건을 쉽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인업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3개의 텍스트 폼 필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그인 스크린을 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컨테이너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현재의 이 컨테이너 위젯 밖으로 나와서 또 하나의 컨테이너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폼 위젯과 컬럼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텍스트 폼 필드 하나를 복사하고 로그인 스크린은 2개의 텍스트 폼 필드만이 필요하므로 2번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컨테이너 위젯으로 가서 똑같이 엣지 인셋 올리 속성으로 마진 값을 주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위젯 위에서 inline if 조건을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로그인 스크린을 위한 것이니 당연히 is sign up 스크린이 아닐 때라는 조건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선 텍스트 필드 사이에 조금 간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스크린은 텍스트 폼 필드가 2개밖에 없어서 사인업 스크린에서 로그인 스크린으로 이동을 하면 컨테이너의 길이가 적당하게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상단에 메인 컨테이너로 이동해서 역시나 사망 조건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을 주겠습니다. 상단에 메인 컨테이너로 쭉 이동을 하시고요. 이제 is sign up 스크린이 true일 때에는 컨테이너의 하이트가 280 픽셀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250 픽셀이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밋 버튼 위치도 바뀌어야 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이 서밋 버튼 위치에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포지션드 위젯을 접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여기 전송 버튼 포지션드 위젯을 펼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탑 속성에 사망 조건 연산자를 적용시켜서 is sign up 스크린이 true일 때에는 430 픽셀, false일 때에는 390 픽셀이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텍스트 내용도 스크린에 맞게 사인업에서 사인인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포지션드 위젯을 접고 마지막 포지션드 위젯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 위젯에 조건을 주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UI 디자인은 끝났고요. 저는 각각의 텍스트 폼 필드에 맞게 아이콘과 힌트 텍스트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취향에 맞게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각 스크린을 오갈 때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줄어들었다 늘어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먼저 이 메인 컨테이너를 애니메이티드 컨테이너 위젯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폼 필드 포지션드 위젯을 펼쳐 주시고 현재 컨테이너에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 컨테이너는 포지션드 위젯의 차일드로 있으므로 포지션드 위젯 역시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지션드 위젯을 먼저 애니메이티드 포지션드 위젯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빨간 밑줄이 생기는데 우선 소스 코드를 보면 애니메이티드 포지션드 위젯은 여기 듀레이션 아규먼트를 반드시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듀레이션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밀리세컨즈로 500을 주겠습니다. 이제 위젯에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urve라는 아규먼트를 불러와야 합니다. 이제 curves라는 위젯을 불러오고 뒤에 점을 찍어보면 이처럼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상단에 easeIn이라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컨테이너에도 똑같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처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메인 컨테이너에서는 이처럼 애니메이션 효과가 진행이 되지만 서밋 버튼은 단순하게 위치 변경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밋 버튼은 여기 메인 컨테이너와는 달리 컨테이너의 크기가 변할 필요가 없이 위치 변경만 필요하므로 포지션드 위젯에만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 됩니다. 다시 여기 애니메이티드 포지션드 위젯을 접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여기 전송 버튼 포지션드 위젯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포지션드 위젯을 애니메이티드 포지션드 위젯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가 일관되게 보여져야 하므로 여기 메인 컨테이너와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문제없이 애니메이션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채팅 앱의 기본 로그인 페이지 UI 디자인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로그인 페이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령 사인업 페이지에서 이처럼 값을 입력하고 로그인 스크린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 필드의 값이 뒤엉켜버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대한 최소한의 밸리데이션 체크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파이어베이스와 연동해서 사인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또한 텍스트 폼 필드의 스테이트 관리를 위해서는 키 값을 사용할 것입니다.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조금 매운맛 18번 강좌를 참고해서 키값으로 각 텍스트 폼 필드의 스테이트를 어떻게 관리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